안녕하세요. 오리올 강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리올 강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 분석하고 소술 및 기출 분석 첨삭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 강좌가 이루어지는데 금요일 날은 교과서반이에요. 자, 이 교과서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중 교과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게 있죠.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약 40여 권이 되는데, 자, 이 40여 권을 우리가 하나 그 교과서의 도판들이 중복되는 것들 있죠. 그 중복되는 도판들을 다 빼고 모아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 집결했어요. 그렇게 해서 위상미술에서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뭘로 나가느냐? 우리가 컬러 프린트로 나가요. 컬러 프린트로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로 뭐 교과서를 이걸 다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 다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과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과 분석반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은 우리가 5, 6월에 서술 문제가 나가고요. 서술 및 기출이에요. 자, 근데 이 기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해서 진행된 것이 언제 것까지 하는 거냐? 우리가 2020년도까지. 자, 기출문제를 다루는데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오지선다형 문제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이라든지 서술과 관련된 거에서 논술은 다 다루는 거고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 다루는 거고, 소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꼭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겠고,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관련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사고를 요하는 거, 이 문제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뤄져요. 자,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는 다 기출이 다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서술형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는 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의 문제가 기출 분석이고요. 분석 첨삭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첨삭이 총 직강이든 인강이든 3번이 돼요. 3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주, 4주, 7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첨삭이 3번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대면 첨삭 있죠. 자, 대면 첨삭은 인강은 할 수가 없고 직강에 한해서만. 자, 이 3번은 누구나 다 해요. 모든 선생님들 내신 분들은 다 하기 때문에 이건 서면 첨삭이고요. 이 서면 첨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대면 첨삭은 한 번씩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강에서 선생님들이 받고 싶을 때 이렇게 1주부터 해서 8주 동안 진행될 때 우리가 대면 첨삭이 진행되는 거고, 이 대면 첨삭은 참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강 듣는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내가 한 번 정도는 대면 첨삭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직강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유상쌤한테 양해해서 이렇게 오셔서 학원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참관하고 보고 직접 받아보고 싶으면 받아봐도 돼요. 그래서 딱 한 번 이거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거는 보는 거는 상관없어요. 참관은 매주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반 같은 경우에는 교과 분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교과 분석을 작년에 들으신 선생님도 있죠.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듣지 마세요. 자, 그리고 초수 선생님도 있잖아요.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은 이게 이 교과서는 이렇게 쓰여 있고 저 교과서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해서 강좌가 이루어지는데, 교과서 분석에서 처음 시작은 교육과정 부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교과서 보는 법과, 자, 그리고 교육과정,
교육과정 틀 안에서 교과서를 읽는 것들을 저하고 처음 첫 시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감상하고 비평 있죠. 감상하고 한국미술사조 이쪽을 또 저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위상 선생님하고 하는데, 이 교과서 편집을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 4월 달에 심화 이론을 했잖아요. 그 심화 이론의 진행 과정하고 같이 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이렇게 묶었고, 그것과 관련되는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문제로 틀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론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교과서를 다 보는 것보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론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을 1, 2월 달에 돌렸잖아요. 그리고 3, 4월 달에 심화 이론 돌리죠. 자, 5, 6월 달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분석을 하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우리가 기본서에 없는 내용도 있는 거고, 실제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보는 시각들이 조금 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요일 소술, 논술, 논술에다가 기출 분석하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있냐, 내가 해서 인지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학원가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가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안 듣고, 이 강좌를 안 듣고 합격한 선생님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자, 특히 누가 더 선호하냐면 장수생들이 더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취지 파악이 안 되거나 문제 해석이 잘 안 되는 선생님들이 그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이 소술 논술반이에요. 그래서 초수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초수를 하더라도 내가 올해 꼭 합격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힘들어도 따라와요. 근데 이게 따라오다 보면 9, 10월 달에 가잖아요. 이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하면은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초수들이 참 따라오다가 지쳐서 아유 못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따라오신 분들은 합격해서 가요. 그만큼 취지 파악이라든지 문제 보는 시각과 응용 능력, 그리고 어떤 도판이 되는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을 풀어보고 그 기출을 유사 유형인 동형이라든지 이런 유사 유형으로 해서 바꾼 모의 문제를 풀어봐요. 그래서 바로 적용하는 적용 능력까지 같이 키우는 거고, 문제 볼 때마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게 힌트인지,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류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면 알겠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많이 돌리고, 합격 수기 이렇게 하거나 합격 사례 발표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지 파악이 안 될 경우 그 취지 파악을 잡아주는 게 소술 논술반이고, 초수 선생님들을 하더라도 듣긴 듣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때요? 초수 선생님들은 따라오기 힘든 강좌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안 해놓으면 글 쓰는 능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합격이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힘들더라도 복습하면서 따라오고 스터디하면서 따라오다 보면은 글 쓰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답지 쓰라고 하면 그냥 단어만 나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글씨는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문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 답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진행되는 게 소술 기출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달은 이렇게 해서 강좌가 두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강좌의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